안녕하세요. 세상에서 제일 쉬운 재테크 시간입니다. 이매진 이재용의 탐나는 재테크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대세 부동산 유튜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 남자. 정말 오랜만에 찾아오셨습니다. 예, 늘 보면 영화배우 같은 남자. 부동산 읽어주는 네. 남자. 정태희님을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잘 지내셨죠? 네. 제가 한 3개월 전에 나왔었던 것 같은데. 아, 그거밖에 안 됐어요. 네. 너무 많이 보고 싶었나 봐요. 3개월 전에 나왔는데 세상이 바뀌어버렸어, 그동안에. 그러니까요. 그때는 이제 대선 전이어가지고 네. 제가 그때 정책 뭐 분석하고 이런 네. 거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제는 네. 뭐 선거가 끝나니까 또 네. 뭐 차기 정권까지 이제 정해져서 제가 오늘은 조금 더 약간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 네, 있지 않을까. 선명하게. 그때는 좀 조심스러웠죠, 네. 말하기가. 그렇죠, 아무래도. 이럴 경우 이럴 것이고 뭐 맞아요.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. 그리고 그때는 책을 쓰고 있다고 그랬는데 네. 지금은 책을 들고 나왔어요. 네, 맞아요. 여기 앞에 있는데 네. 제가 작년 한 9월부터 한 6개월 정도 책을 썼는데 네. 그동안 유튜브 한 지 한 6년 정도 됐거든요. 네. 그래서 그 부동산 투자한 거 한 12년에 유튜브에서 얘기한 거 한 6년 해서 정리해서 책을 썼습니다. 어떤 얘기들이 들어있어요?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유튜브 하면서 네. 뭐 가장 좋았었던 것이기도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. 네. 왜냐면 새로운 그 초보자분들은 계속 나오니까.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뭐 예전부터 고민했었는데 네. 아예 그냥 책으로 정리를 해서 제가 사실상 어떤 뭐 보조 교재 같은 것처럼 생각해서 썼거든요. 그래서 네.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저축은 뭐 어떻게 해야 되고부터 뭐 투자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생각해라. 리스크는 이런 게 있다. 말 그대로 그냥 불인이가 알아야 되는 기본. 자, 대선 전에 나왔을 때는 부동산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 얘기를 했는데 대선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는 시점에서 나왔어요. 네. 부동산은 어떻게 변할까? 가장 큰 첫 번째 이슈가 용산 아니에요?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온다는 거예요. 네, 이거는 사실 그 대선 전에는 네. 뭐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었던 거였죠. 네. 뭐 광화문으로 간다는 네, 공약은 네. 있었지만 네. 어찌 보면 급작스럽게 용산으로 변경이 됐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군사적인 어떤 그런 뭐 국방 지휘 체계 같은 것들을 생각했을 때 광화문보다는 뭐 용산이 낫다. 이미 국방부가 있고 벙커도 있고 뭐 네. 지휘 체계가 있으니까라고 해서 옮긴 건데 뭐 결론만 말하면요. 용산에는 뭐 악재도 아니고 호재도 아닌 그냥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. 그래요? 라고 생각을 그 합니다. 위치에 따라서 악재와 호재가 혼용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아, 그 같은 용산 안에서도? 그러니까 너무 가까운 곳은 네. 아무래도 고도 제한도 있고 개발 제한 같은 게 있지 않겠느냐. 네. 그래서 그분들은 띠둘렀었잖아요. 네네네. 근데 또 조금 거리가 있어서 한강변에 있는 분들은 거기가 중심지가 되니까 호재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용산은 원래 호재가 엄청 많은 동네예요. 네. 뭐 워낙 뭐 많은 호재들이 그동안 십수년간 계속 쌓여 있었는데 네. 그 호재들을 방해할 거냐 아니냐를 가지고 음. 사실 논란이 있었던 거거든요. 근데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? 기존의 국방부 건물도 군사시설이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각종 고도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. 워낙에. 근데 그거를 뭐 더 초과해서 대통령이니까 더 강하게 규제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네. 거거든요. 근데 뭐 당선인도 그렇고 뭐 현 시장인 오세훈 시장도 뭐 추가적인 규제는 하지 않겠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한 게 있고요. 네. 또 뭐 아직 지선이 결정은 난 게 아니어서 시장이 바뀔 수도 있지만 현 시장인 오세훈 시장은 용산 개발에 되게 진심인 분이거든요. 네. 예전에 그 한강 르네상스부터 네. 용산 국제업무지구 뭐 만드는 것까지 해가지고 용산을 되게 개발하고 싶어하는 분인데 뭐 아마 뭐 여당과 이제 대통령 그 시장이 같다면 네. 굳이 추가적인 규제를 해가면서까지 뭘 하지는 않으려고 할 것이다.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띠두르고 한 분들도 그 국방부 이제 한 11시 방향 쪽 그쪽에 이제 아파트 개발하는 게 있었는데 그건 이미 국방부가 있을 때도 개발 허가가 났던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적인 규제를 하지 않으면 아마 그대로 추진돼. 그대로 추진이 되지 않을까라고 뭐 예상하고 있습니다. 용산은 뭐 지역에 따라서 네. 호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네. 그냥 그 중간 정도. 네. 그렇지만 명확하게 이제 중심이 되는 곳이고 네. 또 하나는 청와대가 이제 떠난 자리. 네. 그러니까 그동안 그 효자동 뭐 이쪽으로는 삼청동, 사실은 참 효자동. 여러 가지로 눌려 있었잖아요. 네네. 거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.
네. 거기가 지금 저도 한번 최근에 네. 그 아이랑 그 2층 버스 뚜껑 열려 있는 네. 걸 네. 타고 네. 가보셨어요? 전통 코스 뭐 이게 있어요. 그러면 거기를 지나가거든요. 네. 이렇게 가보면은 정말 고즈넉하고 네. 좋거든요. 네. 그래서 참 좋은 동네인데 그동안 어쨌든 청와대라는 게 있기 그렇죠. 때문에 다 규제되고 뭐 검사 받고 들어가야 되고 막 하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옮겨가게 되면은 어찌 보면은 일종의 공원화가 되는 거죠. 그러면 상권에는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. 워낙 많은 분들이 이제 거기 찾으실 것 같으니까.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이 분들이 이제 이거 부셔서 아파트로 바꾸고 뭐 이런 걸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다. 왜냐면 거기 이 청와대만 있는 게 아니고 경복궁이라는 맞아요. 절대 옮길 수 없는 네. 그렇죠. 우리나라 어찌 보면 최고의 문화재가 거기 있는 거잖아요. 네. 그래서 문화재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또 고도 제한, 뭐 개발 제한이 다 있거든요. 그래서 높이가 한 20m 이상 지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주택 개발은 어렵겠지만 아마 좀 북적북적하면서 좀 상권이 활기를 띌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자, 그리고 부익남 채널에 보면 구독자 네. 재테크 고민 상담하는 게 있는데 요즘에 어떤 상담들이 이렇게 들어옵니까? 뭐 항상 똑같은 것 같은 게 가지고 계신 분도 고민이고 없는 분도 고민이고 많아도 고민, 적어도 고민, 없어도 고민인 게 사실 부동산인 것 같아요. 네. 어찌 보면은 이 부동산, 특히 주택이라는 거는 끝이 없는 거거든요. 내가 어느 정도 만족을 해야 되는 거지 사실 더 좋은 집들은 계속 있으니까. 그렇죠. 그래서 계속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. 특히 요즘에 이제 2030 세대 분들이 워낙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좌절하는 분들도 정말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집 고민이 아니라 소비 통제도 안 되는 분들도 많아졌어요. 그러니까 이제 써버리자 이거죠. 그냥 어차피 안 되니까. 그래서 그런 분들도 고민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어찌 보면 1단계죠. 이제 좀 그 저축하고 이렇게 좀 소비 좀 줄여라 뭐 이런 고민 상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 도심에서 정말 2030 세대들이 떠나고 있다고 네.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. 네, 이게 2020년하고 2021년 기준으로 보면은 네. 서울 인구가 한 16만 명 줄었거든요. 근데 그 중에 2030이 한 7만 명, 한 절반 정도가 2030이 나갔어요. 수도권으로 나간 거고. 네. 그냥 뭐 경기도 쪽으로 나갔다고 봐야겠죠. 네.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집값이 워낙 비싼 것도 있고요. 특히 아파트는 뭐 평균 12억 정도 하니까 네. 워낙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뭐 빌라나 원룸, 오피스텔 이런 것들도 가격이 오르긴 올랐습니다. 월세도 많이 올라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밀려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근데 이러다 보니까 또 그냥 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하고 포기하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이게 1990년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. 그랬어요? 89년, 90년, 91년에서 그때는 서울의 아파트가 2배씩 올랐더라고요. 네. 평균적으로. 네. 1년에 2배씩. 네. 3천만 원 하던 은평구 아파트가 6천, 8천, 막 1억 이렇게 그랬나요? 막 그런 갔었어요. 때가 있었구나. 네, 그래서 우리가 아마 또 이제 지나고 나면 네. 그 작년 상황이나 재작년 상황을 네. 그때 그랬나 또 이런 거. 근데 이게 뭐 한 가지 희망적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때 당시에 2030 세대 분들이 똑같이 밀려났었어요. 30년 전에. 그래서 그때 사회적으로 막 문제가 됐거든요. 일가족이 막 다 막 밀려 나가니까 네. 막 안 좋은 일도 막 당하시고 막 그랬는데 그분들이 지금 다 50, 60 세대가 된 이제 거잖아요. 다 다시 그리고 들어와서 또 들어왔어. 그러니까 네. 결국에 이 세대라는 건 다 순환하기 마련인 거고 결국에는 2030 세대 분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잡으려면은 지금 좌절하고 다 뭐 써버리고 이렇게 안 해서 돼. 돈이 없으면 네.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또 못 잡으니까 네. 이제라도 다시 좀 정신을 좀 다잡고 조금씩 모아 나가면서 할 수 있는 걸 좀 하고 있어야 된다. 네.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. 그러네. 90년대 초반에 저도 생각해 보니까 네. 흑석동에 살다가 네. 저도 경기권으로 갔다가 아, 그리고 거기서 4년 있다 다시 들어왔어요. 아니 왜 나갔어요 그때 나갔을 돈이 없어서. 때는? 돈이 없어서. 뭐 서울에서 물려줘야 전세를 돼요? 살 돈이 없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외곽으로 나가서 돈 모아가지고 좀 모아가지고 다시 그때는 저는 다행히 그때 사원 조합이라는 게 있었어요. 그래서 그런 아파트 네,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그 젊은 직장인들이 집을 구하려면 뭐 사원 조합도 있고 뭐 방법이 있었어요. 네, 네.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그때 여건이 좋았죠. 그래서 그 집이 지어지고 들어온 건데 요즘은 그런 것도 없으니까 요즘 젊은 세대는 더 답답한 거고.